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달러, 환율, 부동산 모두를 흔들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몰려온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계를 작년 미국 대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단순히 선거인단을 뽑는 자리였을 뿐 최종 당선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의 선거에서도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선거인단 역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사 제목에서도 배신표는 없었다.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 압승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연방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승리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트형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형은 트위터를 통해서 1월 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 도둑질을 멈춰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블랙, 너 정치 유튜버냐?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트럼프가 되면 돈을 적당히 풀고 바이든이 되면 돈을 미친 듯이 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당선이 된 상태고 시장은 바이든 당선을 선반영하듯이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을 알 수 있는 기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모두 작년 기사입니다. 돈 필요할 만큼 찍어낸다. 바이든 역대급 돈 풀기 나서나. 미국에서 MMT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MMT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지만 쉽게 그냥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MMT로는 민주당 의원이 이를 주장하면서 처음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MMT 신봉자인 스테파니 교수가 바이든 당선인의 TF에 합류하면서 MMT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즉 민주당과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돈을 더 풀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던 적이 있었죠.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당선인은 경기 부양책의 규모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 부양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이 당면한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많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돈을 대놓고 더 풀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화폐의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11월 14일 선거인단 선거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충분히 떨어졌다.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상원 선거입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5일로 예정된 당일 투표를 앞두고 지난달 14일부터 1일까지 우편투표, 사전 현장 투표 등 사전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이 유례없이 높다고 합니다. 500만 명 유권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281만 명이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 의석은 총 100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이 이미 50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4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지아주 상원 선거를 통해서 뽑는 의원의 숫자는 2명입니다. 이 두 자리를 어디에서 차지하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상원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거라 봅니다. 이미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은 대통령, 상원, 하원 이 세 개를 모두 다 석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돈을 마음대로 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자리 중 하나라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상원을 지킴으로써 민주당의 무한대 돈풀기 정책에 약간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죠.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한 석만 가져가도 다수당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은 2석을 모두 이기면 사실상 다수당이 된다고 합니다. 양 당이 동률을 기록하면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상원 의장은 현직 부통령이 맞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두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서 50대 50 동률을 기록하면 민주당 사람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상원 의장을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51, 공화당 50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노리고 있는 미국 테크 기업들은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상원 선거를 앞두고 주가의 흐름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따라서 이들의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달러 약세의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달러 약세의 속도 조절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생각보다는 많이 풀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돈을 푸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백신 개발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상장사들의 실적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화당의 승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지아주는 원래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은 겨우 가까스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투표수를 보세요. 10,0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0.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원 선거 역시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538라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공화당 사람이고 파란색이 민주당 사람입니다. 4명 중에 최종적으로 2명을 뽑게 되는데요. 사전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January 2nd 기준으로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서는 1.2%, 아래쪽에서는 1.8% 앞서고 있는 상태죠.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화폐 가치 하락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2만 달러가 막 넘었다고 올려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앞으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이 수치는 바닥을 쳤다가 현재는 팬데믹 이전을 모두 회복했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